입양 후에 행복한 나날만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학폭위도 열리고 머리가 길었는데 자기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고 밖을 나갔더니 누군가 그걸 보고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푸르는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양자 입양 후에 파양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입양을 했다가 파양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부는 결혼해서 원래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2명, 3명 정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첫째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 둘째부터는 임신이 잘 안 되고 계속 유산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 부부가 임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결국 실패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입양이라는 제도를 알게 돼서 우리가 아이를 입양해서 정말 친자식처럼 같이 잘 키워보자 그렇게 합의가 돼서 입양을 알아보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입양을 한 게 아니고 보장시설, 흔히 말하는 고아원 거기를 통해서 입양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보장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일반적인 민법을 통해서 입양을 하는 게 아니라 입양특례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까다로운 심사, 그 다음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입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입양이 되고 친양자 입양의 효과가 생깁니다. 일반 입양보다는 좀 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친양자 입양 말 그대로 친자식과 같이 되는 거죠. 친양자 입양을 통해서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과정에서 쉽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둘러보고 적절한 또 아이도 찾아야 되고 입양 절차를 또 진행하기 전에 가정 위탁 개념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길러도 보고 긴 과정을 거친 끝에 결국 입양 허가를 받아서 입양을 하게 됐어요. 완전 이렇게 젖먹이 아이가 아니고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입양 후에 또 행복한 나날만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부부가 예상한 것과 달리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게 됐는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런 것도 있지만 말썽도 좀 일으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동네에 아이들 괴롭힌다거나 초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는 또 친구들도 괴롭혀서 학폭위도 열리고 이런 상황이 좀 생겼고 집에서도 원래 큰 아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싸우고 괴롭히고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또 결정적인 계기는 여자아이였거든요. 머리가 길었는데 자기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고 밖을 나갔더니 누군가 그걸 보고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이 부모를.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모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른 게 아니고 아이 스스로 잘랐다는 게 밝혀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마무리는 됐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아이를 훈육을 잘 하고 부부 사이에 다툼도 생기니까 그것도 잘 해결해보기 위해서 이 가정이 또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교육도 받아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하는 절차를 많이 거쳤는데 한 2년간을 노력을 했음에도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이 아빠는 그래도 우리가 입양한 아이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자 라고 했는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어떤 방식을 좀 찾아봅시다. 파양을 하는 거 어떠냐 이런 제의를 하게 됐고 아빠 쪽은 못한다. 엄마는 파양하자 이런 식으로 또 다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엄마가 결국은 견디다 못하고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서 각방을 쓰게 됐고 이혼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파양을 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야 될 판이다. 파양이 가능하냐?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파양을 일단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과연 법원에서 이거를 허락을 해줄지 안 해줄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문이 있는 사건이었고 결국은 파양을 하긴 했습니다. 네. 적응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어느 한쪽이 희망하면 취소할 수 있다거나 이런 법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입양 허가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입양하려는 부모한테 입양 교육 같은 걸 또 시킵니다. 법원에서. 그리고 보장시설에서는 아이를 미리 가정에 보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좀 키워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입양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음에도 입양을 했다면 그 뒤에는 파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양했다가 쉽게 파양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이한테 안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이게 쉽게 입양했다가 쉽게 파양하고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입양하는 부모의 인생도 걸렸지만 그래서 이게 무책임하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입양하기 전에는 그만두는 건 쉽지만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만두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살고 보니까 거칠게 대한다든지 뭐 학대도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원하면 파양은 가능한 건가요? 파양 사유가 아주 예외적으로 몇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뭔가 폐륜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뭐 학대한다거나 그 입양 유지하는 것이 이제 아이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파양을 시켜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폐륜 행위라고 하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자녀가 부모를 뭐 상해를 한다거나 뭐 생명을 뭐 해친다거나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파양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입양과 또 친양자 입양이 파양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반 입양과 이제 친양자 입양은 입양 허가 단계부터 강도가 달라요. 친양자 입양은 완전 입양이기 때문에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돼버리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입양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파양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입양이 됐으면 일반 입양에 비해서 친양자 입양 파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롭게 보거든요. 그 요건을 다 갖추고 판사님이 판단할 때 이렇게 파양을 해도 이 아이 복리에 전혀 뭐 피해는 없다, 괜찮다라고 확신이 들어야 파양이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판사님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 혹시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네. 여쭤봐도 될까요? 파양 사건을 제가 진행하면서도 파양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 약간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는 이 부모가 그래도 조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파양을 불허하면 좋겠다 이런 한쪽으로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또 변호사의 양심상 의뢰인을 위해서 또 노력은 해야 되거든요. 파양 사유가 있다는 점은 이제 충분히 소명하고 다만 이제 그러면 파양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판사님 몫입니다. 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맡겼는데 파양 사유로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은 그냥 뭐 여기 뭐 집안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혼하게 생겼어요. 파양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파양은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파양된 다음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확신을 주지 않으면 파양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 있던 보장시설에 사실 조회를 통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아이가 파양되면 입소할 수 있느냐, 입소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지자체나 이제 행정기관들한테도 지금 주소지에서 파양을 할 경우에 이 아이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소를 어느 기관에 입소를 하게 되느냐라는 걸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지금 원래 있던 보장시설에서 입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회신을 다 받았습니다. 그게 서류로 입증이 되니까 판사님은 그 파양을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 부모가 결국 이제 어쨌든 파양은 하지만 일말의 책임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은 조금 하겠다라는 보장을 또 했습니다. 아이 통장을 만들어서 뭐 양육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작은 돈이나마 그 전부터 이제 입금은 해왔기 때문에 이제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아이가 조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서 법원에 뭐 자료도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파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경솔하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일반 입양보다는 이제 친양자 입양을 다들 선호를 하시거든요. 누가 봐도 이제 내 자식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친양자 입양은 그만큼 이제 입양 심사가 까다로운데 그만큼 이제 부모의 책임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약간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쉽게 그 아이를 파양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입양할 때부터 좀 잘 숙고해서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양도 쉽게 파양 결정을 내리면 이 아이가 사실은 어려워지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양과 파양 부분은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입양한 양자를 파양하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